유럽은 이제 제국주의 시대를 전 대단한 이제 되었죠. 그런데 1,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폭망을 했다 보면 됩니다.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이제 도래했는데 그때 이제 소련이 점령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을 공산화하려는 이런 시도를 했고요. 이게 이제 이때 미국이 덜컥 겁이 나서 서유럽부터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해줬죠.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마샬 플랜입니다.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경제가 살아났고요. 안보는 그 당시에 이제 나토라는 울타리 안에서 거의 뭐 미국의 이제 지원에서 무임승차를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거는 냉전 이후에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임자를 만났죠. 이른바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로 무장된 트럼프를 만나서 이 뭐 요번에 종전 협상 과정에서 보면 아예 그냥 뭐 배제되다시피 하고 있고요. 앞으로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유럽이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는 보다는 러시아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고요.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 또 안보 위기에 봉착하고 이걸 극복하려면은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야 됩니다. 자기가 이제 안보도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요.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. 그동안 이제 유럽 각국의 이제 국방비 지출 규모를 보면은요. GDP 대비해서 한 2%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빈약했습니다. 대신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를 했느냐면은 복지비 뭐 이런 걸 지출해가지고 이제 복지 천국이 됐죠.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유럽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요구하듯이 이제 GDP 대비 5% 이상 국방비를 지출해달라. 그렇게 하면 이제 우선은 당장 줄일 수 있는 건 복지비 같은 건데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줬던 걸 안 주거나 뺏으면 국민들 반발이 큽니다. 그리고 또 나토라는 집단 안보 체제가 있지만은 이건 나라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나 이런 데 하고 또 러시아, 우크라이나 가까운 뭐 폴란드 다를 테고요.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집행부 능력으로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공통 분모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다. 이렇게 봐야 됩니다. 사실 이제 유럽은 이번에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은 이 러시아가 제풀에 나가 떨어지고 그 이제 정말 눈에 가시 같은 푸틴이 실각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. 이래저래 이제 유럽은 러시아 특히 이제 푸틴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정복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뒷골이 땡기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 중에서 냉전 시대에 뭐 구소련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었던 뭐 동유럽의 폴란드 뭐 이런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더 이제 그 위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불안이 유럽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.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에도 적용될 수도 있고요. 또 어떻게 더 나아가서는 북한 핵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.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.